벚꽃 대선에서 이제 장미 대선. 뭐 말도 멋있어. 그리고 그런 장미 대선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들으면 그냥 대선이 5월 9일 있나 보다 이러는데 정봉주 입에서 장미 대선 하면 뭔가 있어 보여. 자, 선거를 가르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 중의 선거,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코미디 쇼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정봉주의 정치쇼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봉도사의 핫라인. 자, 봉도사의 핫라인 제일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는 분만 모시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줄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저와 함께 궁금증을 같이 질문을 던질 좋은 날의 아나운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좋은 날입니다. 예. 와! 목소리가 통통 튀세요. 예. 네. 미성년자 같아. 뭐라고요? 미성년자요? 네, 뭐라고 얼굴이 그러면서 미성년자죠. 그 다음에 얼굴이 미성년자라고요? 네. 집에 가세요, 그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맞죠? 보이는 라디오 맞죠? 네. 자, 그리고 아무거나 문제 전문가 주진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예,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알아요? 조금요. 제일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이제 다음 주 아니에요. 네. 21일 화요일 예. 9시 30분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저희가 어제 이혜훈 의원님 박근혜 전문가시죠, 그분이? 네. 초창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신 경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나갈 것 같다. 버티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찍으라고 하면 나갈 것 같다. 네. 지금 가능성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여러 예.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문답 능력이 질문하고 문답 능력이 그리고 대화하는 능력이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지금 취재해온 바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을 빙글빙글 돌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제가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를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16년, 18년 이런 식으로 사회와 단절 그리고 친구와 단절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성격과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계속 외면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나가지 않았던 헌재에 나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주변에서 판단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간다면 굉장히 큰 승부수죠. 간다면 네. 간다면 자, 이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검찰이 하는 대화 수준이 네. 저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대화하는 수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일상사에서 서로 각자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뭐 잘하죠. A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B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와 그때는 바깥에 창당을 하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얘기할 때도 정몽준 후보가 얘기를 던졌을 때 박근혜 의원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과 같이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정몽준 후보가 던지면 그것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비난한 사람과 같은 자리를 하느냐. 계속 그 얘기만 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질의응답이 굉장히 좀 엉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시절 몇 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는데 대답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대답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보통 되고. 사람들은 이제 변호인 옆에 앉으면 상의하면서 잘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나 보죠? 근데 모든 걸 물어보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Q&A를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검찰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사적인 거나 다른 쪽에서 던져서 무너뜨리면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네. 이분은 말을 마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구? 그게 그 박근혜 자백이 될 수가 피의자를 있다. 예,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11시 59분 한 30초쯤 됐을 때 네. 점심은 뭘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장에 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밥을 보통 사람이 먹는 거에 3분의 1 정도를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먹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먹는데 네.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TV를 보고 혼자서 먹는 것이 버릇인데 그래서 혼밥을 계속 하셨네. 그래갖고. 저랑 같으시네요. 그리고 뭐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저도 혼밥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는 반찬 그리고 어떤 음식만 계속 먹기 때문에 검찰청 음식 그 밥은 그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95년도에 소환됐을 때 네. 도시락을 쌓았다 그래요. 네. 어? 아마 비서들이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그날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청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가보면 밥 먹기 싫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요? 네. 난 조사받아서 왜? 밥두 그릇씩 달라 그래갖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10명에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12시쯤 밥 먹고 네. 한 3시 반쯤에 짜장면 또 하나 시켜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시켜주는데 표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18시간 조사받고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을 보도해 가지고 그걸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네. 죽을 뻔했죠 그러고. 뭐 죽을 뻔까지는 아니고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갔었는데 네, 네. 그때도 저는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못 먹는 그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 중에 못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예.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한두 명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안 나갈 거다. 네. 그럼 그다음 검찰의 대응은 뭐예요? 검찰에서는 또 그 출석 요구서를 부르죠. 보내고. 그리고 다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겠죠. 사실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굉장히 빠른 생각이었어요. 계획보다도. 아니 그런데 보세요. 네. 10일 날 파면이 됐고 네. 그걸 15일 날 통보를 하면서 또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온다? 법 상식상 네. 그 형평성상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야 맞는 거죠. 예.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자, 이재용 씨가 예. 삼성의 이재용 씨가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승계와 상장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433억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주고받은 게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뇌물 공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뇌물이. 그렇죠. 뇌물이 이게 대마였어요. 특검의 가장 큰 목표가 삼성이나 대기업의 뇌물죄를 적용한다. 적용을 해서 뇌물죄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서 누구를 구속시켜서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가겠다는 게 1차 목표였는데 1차 예.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근데 공여자가 구속됐으니까 수수자는 그냥 당연히 구속입니다. 수수자는 죄질이 한 3배 정도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커서요. 공여자는 실질적으로 뇌물 공여는 그 세진 않아요. 물론 사업가들이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이권을 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뇌물 수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지금 재판에 붙이면 검찰이 구형이 15년이 넘어갑니다. 15년. 네. 그래서 뇌물 수수니까. 네, 뇌물 수뢰. 이거는 뇌물 공여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수사를 하지 않고서라도 예. 구속하는 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되는 게 이게 명확하게 그냥 심플한 법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고 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될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믿을 만하다. 예. 검찰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우병우라입니다. 직계입니다. 지금껏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뇌물 수사도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영렬 지검장이 그냥 그 바로 수사를 맡고 나서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겠다. 다른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 이런 이미 얘기했죠.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압수수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수사의 정점에 와 있다. 예. 이런 뭐 각종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검찰이 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박근혜 대통령을 세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네. 그 물꼬를 크게 엮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게. 영장이 한 번만 기각된다면 예. 네. 다시 치기가 힘들다.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치성 그리고 그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장미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여기까지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21일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지금 반반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출석을 해서 네. 출석을 하면 일단 그리고 피의자인데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동정 여론이 조금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 정치적 쇼는 최근에는 좀 잘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집권 여당이 굉장히 잘하던 부분이어서 예. 가서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하고 네.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끌려갑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검찰 생각을 수사가 꼬여버리죠. 네, 그 생각을 박근혜 측근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판사에 지금 뭐 삼성 판사가 이영훈 부장판사였는데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용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최순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사위라는 거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죠, 그거를. 네네 네. 맞아요. 네. 이 임정평 교수라는 사람이 41년생인데 65년부터 독일에서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 초창기입니다. 독일파구나. 네. 예. 그런데 이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마인츠에서 공부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서 사단법인 제독 한인 총연합회를 꾸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독일에 있는 파독된 사람들이 만나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대부인데 이분이 73년, 74년에 그 한인 회장도 합니다. 제독 한인 총연합회. 그런데 최태민, 임선희 이분한테 최순실을 맡겨서 최순실이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가장 거물이라고 했던 분이 양혜경 씨 아니에요. 양혜경 씨는 최근에 삼성의 본부장이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최근에 연결이 된 인물이고. 정유라의 승마 그리고 최근에 그 근거지를 독일로 가면서 그걸 뒤를 봐주던 사람이 양혜경 사장이었고 네. 원 뿌리는 임정평 씨네. 이분을 통해서 최순실이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파독 광부의 대부이고 그 제독 한인회장을 지내는 윤남수 씨한테 예. 첫 소개를 하는데 쓰리스타에 딸을 보낼 테니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임정평 씨입니다. 그 윤남수 씨, 유준호 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최순실 인맥의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윤남수 유준호는 이제 유벨 같이 설립한 했죠. 사람이죠. 최순실 자, 정윤회하고 같이 우리 했죠. 이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좀 너무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와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준호 씨는 네. 정윤회 최순실이 92년도에 최초로 독일에서 회사를 세울 때 3인 공동명의로 세우는데 정윤회, 최순실, 유준호라고 하는 분이 같이 있었던 분이죠. 예, 같이 사업을 했고요. 같이 예. 오사카라는 식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준호 이분과 윤남수 씨 관계, 윤남수는 또 누구냐 하는 걸 또 설명을 해줘야지. 윤남수 씨는 네. 예. 윤남수 씨는 그 아까 파독 강부의 대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의 아들 데이비드 윤이 지금 데이비드 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그 정유라를 도와주고 있는 네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조력자. 소개된 네. 분이 데이빗 윤인데 그분이 윤남수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아들입니다. 아들. 임정평 씨가 41년생이고 네. 독일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온 원조 독일 유학파예요. 네네. 정평이 나신 분이었죠 네. 거기서. 그리고 그분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 윤남수. 네. 파독 광부였고. 파독 광부였었죠. 네. 그다음에 유준호. 네. 유준호도 파독 광부였었죠. 유준호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독 광부였었던데 윤남수, 유준호 이런 분들을 초창기에 유학 갔던 임정평 씨가 걷어준 거예요. 걷어서 저 최순실 씨를 소개시켜 준 거죠. 최순실 씨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유준호 씨는 92년도에 최순실 씨와 같이 사업을 하니 네. 윤남수, 유준호 이런 분들이 행동대원으로 최순실을 도와주는 이런 관계였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남수의 아들 네. 데이빗 윤은 지금 이제 아직도 30대 후반, 40대죠, 40대. 40대. 40대인데 아직도 정유라의 조력자입니다. 몸종 비슷하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리가 돼요? 네네. 좋은 나래 씨가 정리가 되면 다 정리가 네, 돼. 확실하게 정리됐어요. 좋은 나래 씨가 방송계 중위예요. 아, 그래요? 시사계. 방송계가 아니 이게 시사계. 중위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드레스덴에서 연설하죠. 연설하시고 2013년 그다음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독일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저 인맥들이 관여했고 기획한 겁니다. 윤남수 씨는 최순실 씨가 올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오빠였고요. 오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남수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윤남수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훈 판사는 지금 어디에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 재판을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본다면 이렇게 이 반전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직접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이영훈 판사가 이렇게 해명 자료에 자기가 최태민 씨를 한 번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을 독일에 소개한 사람이 임정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80년대에도 최순실 씨와 최순실 집안을 계속 돕고 있었어요. 임정평 씨하고 이용훈 판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영훈 판사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장인어른이다. 네. 그 얘기를 해야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용훈 부장판사가 부담된다고 교체해달라 그래서 교체가 된 거네요. 알았어요, 좋은 나라 씨?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 중위라니까요, 중위. 시사계의 중위. 제가 죄송합니다. 중위법을 쓰면 안 돼요. 자, 헐. 임정평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고요.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는 브레인 중에 하나였고 예. 최순실, 최태민을 도와주는 브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 이분을 독일로 옮기고 최순실을 독일로 옮겨주고 소개해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임정평 씨였고 네. 자, 임정평 정리 씨는- 들어갑니다. 네. 최순실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대체 왜 갔을까? 라고 하는 게 계속 궁금점이었거든요. 네. 자, 국내에서 일정하게 재산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의 그 통치 자금이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어찌 보면 최순실 씨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독일로 가든지 프랑스로 가든지 스위스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맨 땅에 박치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최순실이 정봉주입니까? 아무 데 가서나 박치기 하게? 그러니 이분을 독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도와줄 사람을 찾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과 오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 등등 전임 정권 아버지 정권 때 관계가 있었던 임정평 씨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최순실 씨를 연결해줘서 그 연으로 최순실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을 딛게 되었다.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왔던 임정평 씨, 독일의 대부죠. 그리고 임정평 씨 사위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임정평 씨와 최순실 씨 이게 취재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나온 건가요? 제가 다 취재했죠. 취재했어요? 누가 네. 확인해 줬나요? 오래전부터 이거 취재해가지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엊그제였죠. 예. 이영훈 판사가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래 입을 열고 말을 했어요. 입만 네, 열었어요. 판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직접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뭐라고? 네. 부장판사는 이렇게 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인어른과 최 씨와 인연이 있는 걸 알았다. 후견인을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수장학회에서 3, 4년 동안 그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사로 물러났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후에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영훈 판사가 예. 자기도 최태민을 한 번 본 적은 있으나 그게 본 게 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영훈 판사가 자신의 장인 임종평 씨가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다만 그 82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부인한 거고 요거는. 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모순이 있어요. 야, 그런데 주 기자님, 네? 이게 만약에 82년 이후에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만에 하나 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임종표 씨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네. 제가 독일에 가서 그거 다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네. 녹음 떴어요? 예. 윤남수 씨가 82년도에 최순실이 처음 독일에 정착하려고 와요. 82년도에 92년도에. 82년도입니다. 82년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최순실 씨가 먼저 독일에 가서 거기에 기반을 잡고 82년 이후에 윤남수 씨, 유준호 씨가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올 때마다 최태민 씨, 임선희 씨가 불러다가 밥을 해주고요. 밥을 해주고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때 줍니다. 당시요? 네. 세뱃돈도 임선희 씨한테 이 윤남수 씨가 2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돈 200만 원이면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 200만 네. 원이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등록금이 3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럼 일단 한 7, 8배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이 전체 물가 대비 제일 늦게 올라갑니다. 최소한 20, 30배는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임정평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 최태민 가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판 언론계의 풍은아 주준호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주말이니만큼 오늘은 노래도 한 곡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주진우 기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정봉주의 정치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를 재밌게 푸는 1인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정봉주의 정치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네. 그럼 이영훈 판사가 결국 삼성 이재용 재판을 맡았다가 결국은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고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배당을 했을 때 조희연 판사, 그러니까 이재용 씨의 1차 영장 기각했던 판사였는데 네, 그 네. 부분한테 배당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영훈 판사한테 줬는데 이 33부가 이영훈 판사가 그 배당된 그 부가 이번에 처음 생겼어요. 근데 조희연 판사는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영장 기각했을 때도 그러고 이걸 내가 재판을 직접 맡는다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빠졌다라고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설명인가요? 본인의 설명인가요? 본인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33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만들었고 최근에. 첫 배당입니다. 첫 배당이에요? 네. 합의부 아니에요? 그런데 첫 배당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마지막 전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특검에서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한 부분은 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검 검사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수본 2기 특수본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측에서 예. 치러야 되고 아니 칼자를 일단 쥐었고 수사 자체도 그럼 그 깊게 못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특검이 워낙 잘해놔서요. 아하. 특검의 기본대로만 하면 예. 13개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이렇게 써놨는데 예. 뭐 기본이 아니라
그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구속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제 21일 9시 30분은 주 기자님 판단은 안 가고.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간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검찰이 헐거운 기소를 하고 예. 만약에 구속영장을 한 번만 기각시키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번에 가서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바로 영장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영장을 치지 않고 예. 사실 검찰이 공을 넘겨서 불구속영장으로 구속영장을 쳐야 마땅합니다. 불구속 기소로. 네, 근데 불구속을 기소를 해서 예. 재판부한테 판단을 받게 하는 게 예. 수순인데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크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최순실 사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신 분들이죠. 고영태 씨랑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잘 계시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영태하고 노승일 씨가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끔 끌어낸 게 여기 주 기자예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왜 표현은 점선 못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화장실 지금-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 배를 만지면서 점선 못 아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예. 특별히 영태가 네.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있어요. 아, 왜요? 그다음 노승일 씨하고 같이 그 독일에도 사진 찍은 같이 것도 갔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뭐 올리고 SNS에서 올리고 그렇던데 안민석 의원이? 네, 안민석 의원이 많이 올리고 있죠. 근데 큰 일이었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내고 있어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들? 몰랐죠. 고영태는 이 일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네. 하지만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그 최순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차은택 정도 하나 감옥에 보내고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예.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리인 측이나 박근혜 변호사 측은 계속해서 고영태를 불러와서 고영태와 최순실의 이 막장 드라마 관계. 막장 드라마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좀 희석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 때마다 국면마다 고영태를 계속 불러와서 고영태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고영태는 좀 약간 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주말 토요 특집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이거 무슨 스릴러 듣는 것 같아. 그죠? 좋은 날의 기자님. 저 기자 아닌데요.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네. 또 그런 거 칼같이 찍어내요. 와, 중위 수준 많네. 정확해지세요. 예. 네. 그런데 한간에 SNS상에 이런 음모가 돌아요. 노승일 씨가 네. 검사와 친하게 지냈는데 검사가 이 얘기를 듣고 최순실 씨의 관계를 듣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노승일 씨가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를 살살살살 건드려서 전화 통화한 걸 녹취를 하고 그 근거를 갖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것은 기획작품이다. 이러한 반대쪽에서의 음모론 보셨죠? 근데 저 음모론을 여러 개 봤는데요. 네.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래요? 노승일은 말에서 터진 사건인데 네. 승마협회. 알았어요. 노승일은 이렇게 될지 몰랐죠. 노승일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노승일하고 왜 녹음해놨어요? 그럼 왜? 노승일과 고영태는 예. 운동하던 애들이에요. 운동하던 애들이고 고영태는 국가대표를 했어. 그래서 일말의 자존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영태는 최순실하고 가까운 관계였지만 자주 싸우고 멀어졌다가 또 왔다가 멀어지고 그러는데 차은택 씨처럼 그렇게 돈을 벌려고 비굴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하. 자신 벌려고 했는데 못 본 겁니까? 애당초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다? 네. 아하. 왜 그러냐면 돈을 번 흔적이 있었으면 고영태도 사법 처리를 됐겠죠. 예. 근데 노승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치던 애인데 그렇죠. 배드민턴 복식조였어요. 그래서 박주봉 선수하고 복식조를 이루려고 했는데 박주봉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딴 바람에 급히 은퇴를 하는 바람에 이 복식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날아가서 한 체대에 갔는데 최고 체대를 간 엘리트였는데 자기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노승일 씨도 둘 다 한 체대 출신이에요? 네. 그럼? 노승일은 뭐를 할까 하다가 이게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체대 총학생회장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는 증권회사에 갑니다.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이렇게 다녔는데 한체대 들어간 친구들이 머리가 좀 있어요. 머리가 있죠. 그 운동 예. 머리 있는 사람들이 최고 운동도 잘합니다. 엘리트니까 거기가. 그런데 이제 고영태가 처음에 최순실 씨 하는 일 누가 무슨 선배예요? 노승이라고 고영태. 친구예요. 친구. 둘이 친구예요. 절친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뭘 하는데 이게 노승일 씨를 처음에 붙여줬어. 그런데 최순실이 이용만 해먹고 버렸어요. 그러다가 노승일이 그래서 여기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독일에 어떤 재단이 생긴다니 너 한번 가볼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영태가. 네, 아하. 노승일이 결심을 하고 나는 제2의 삶을 살겠어 하고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동산도 살 때도 찾고 변호사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아하.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독일에 있는 2달 동안 2만 킬로 이상 운전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 어떻게 지내냐니까 옛날 얘기가 너무 많다. 죄송해요. 저기 독일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삶을 제2의 인생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 독일 작업이 세팅이 되니까 노승일을 팽하고 그 진짜 돈을 그렇게 조금 줬대요? 지급했던 급여를 절반만 주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러지? 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이 사람 얘기는 꼭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 안심. 감정은 있었죠. 아니, 분명히 월급 있었어요. 반을 깎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PD 월급 반을 깎아. 왜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라 정봉주의 망한 쇼 만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료를 모으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왔는데 개인적 사감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죠. 있죠. 그래야지 녹음을 해야지. 난 왜 녹음을 했을까? 그 뒤에 검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뭐 계약서도 카피하고 뭐도 하고 가지고 있었죠. 나 한국에 왔을 때 그 최순실을 만납니다. 최순실을 만나면서 약속한 300만 원 안 주고 150만 원만 주면서 이렇게 줍니다. 노부장 잘 모르나 본데 나 무서운 사람이야. 아이고, 나 큰일 났네. 협박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 그러다 아이고, 죽어. 그렇게 웃긴다, 녹음이 진짜. 떴어요? 최순실은 그것도 녹음을 그건 떴어요? 녹음을 못했죠. 그걸 근데 녹음했어야 그건 되는데. 노승일이 성대모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대모사를 또 주진우가 금방 성대모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무마하고 더 K 스포츠 재단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승일은 자기가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또 개인적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랬지 검사를 알고 누구는 몰랐어요. 검찰 네. 수사 단계에서 처음 만난 검찰을 보고 검사를 보고 자기가 털어놓기 시작해서 노승일의 캐릭터가 그래요.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옳다 그러면 직진입니다. 저하고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오늘부터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의리.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료를 다 가져 나와서 모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한체대를 잘 아는 게 네. 그 한체대가 77년도가 일기예요, 일기. 근데 거기를 제가 가려고 했었어요. 의원님이 그러면 내가 운동 뭘로요? 아니 그때는 운동권하고 그런 운동하고 달라요. 성적으로 뽑는 게 30%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30%. 그러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렇지. 네. 그리고 한체대 그 1기, 2기, 3기를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요. 한체대가 공릉동에. 네. 그 우리 식당 하는데 식당에서 한체대가 밥을 대놓고 먹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엘리트들이야. 이 양반들이. 그래서 집 앞에 있어서 가려고 그랬구나. 어떻게 알았어? 참고로 정봉주 의원은 운동하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운동권이요. 아 운동권. 진짜 운동.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님이 여기 출연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조 단위를 넘는다고. 야, 근데 좋은 날의 아나운서 진짜 제대로 짚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와서 돈 얘기를 했는데요. 벙벙벙벙 해갖고 뭔 얘기를 하죠. 그 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니까 내 얘기를 안 듣고 뭐 했어요. 그러더니 뭐 800조 얘기를 해요. 그게 현실성이 800조? 있어요? 800조요? 박정희 대통령이 프레이저 보고서 들고 갖고 그 책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막걸리 먹고 작업복 입고 이렇게 다니셨지만 돈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뭐 현찰도 남겨놓으시겠지만 재단을 통해서 남겨놨는데 영남대 재단, 영남대 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예, 이사장은 박근혜 씨께서 바로 서거 이후에 대통령 서거 이후에 거기 가서 네. 이사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렇고 정수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BC 가 유경재단 있죠. 부산 일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부동산 유경재단 유경재단. 이거를 뭐 시가로 이렇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여기를 어느 정도 어떻게 그 가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10조 원이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의 궁금증은 그거는 노출된 거고. 노출된 거고 그럼 독일이나 이보다- 스위스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 재산을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예. 스위스 프레이저 보고서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조사한 내용만 봐도 스위스 계좌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70년대 박동선 게이트가 났을 때 그때 당시에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주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위스 계좌가 있다는 거하고요. 예. 그리고 뉴욕 주변에 대저택과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누나들이 가발을 팔아서 그 그럼요.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수출하는 가발이 3대 수출품 안에 들 정도로 예. 큰 우리가 산업이 없었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면 해외 이자보다 우리나라 이자가 훨씬 비싸니까 비싸니까. 들여오면 이게 엄청난 이권이었습니다. 돈을 들여오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커미션을 먹었어요. 그렇죠. 재벌한테 그 돈 대주면서. 네, 재벌한테 빌려주거나 누구한테 밀어주면서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뭘 팔아먹을 그 인프라를 깐다고 할 때 그때도 스위스에다 돌려놨는데 그 프레이저 보고서 그렇게 나오는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래. 미국 보고서니까. 그 팩트예요. 예. 그 이후에 예.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재산 환수한다고 하면서 그 스위스 계좌를 쳐다본다는 얘기 있었는데 쳐다보기만 했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손을 못 대는 법적 구조가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왜 지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그 계좌를 열어볼 수 있지만 네.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범죄와 연관되어 있던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입증을 하면 열어볼 수 있지만 그때는 못 열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돈을 싸들고 예. 갔었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사생활보 그런 한계 때문에 그 계좌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예.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가 최태민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못 갔어요. 아, 최태민 씨가. 네. 그래서 최순실 씨를 그쪽으로 보냈다고 예. 최순실을 보내서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저는 취재한 걸로는 그렇죠.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2년도에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영훈 판사의 장인 임정평 씨가 그때 뒤를 봐줬고. 네, 대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 특집 주진우 기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돈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도 그런데 찾아도 잠깐만요, 주 기자님. 찾아도 이게 과거 정권의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다.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 말해서 보면요. 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가 경제적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 최태민 씨가 경제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청와대에서 네. 기업체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돈 내. 그래서 최태민 씨가 돈을 회수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예. 돈을 가지고 최태민 씨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예. 모든 돈이 범죄 수익인지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예. 제대로 된 그 건강한 수익원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건강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는 게 범죄 맞다고 수익으로 봅니다. 맞고 그다음에 그럼 주진우 기자도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 와갖고도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네. 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지 그게 환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재산에 대해서 예. 들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과 인력의 그 부족함 때문에 지금은 예. 지금은 거의 그냥 그 가계도를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순실 씨가 관여한 몇 개 회사 그리고 몇 개 그 단체가 돈을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좀 포착하고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 재산 환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국세청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1년 정도 넘게 그렇죠. 100여 명이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일단 맞아서 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특별법 개정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 특집 함께하고 계셨고요.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예. 끝났어요? 그럼요. 그리고 빠르다, 자 시간. 언론계 풍은아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고 다음 주는요 주 기자님 네. 사드 문제 좀 취재 갖고 와갖고 사드 문제 함께 하시도록 하시죠. 사실 사드 문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예. 지금 서론하다가 끝났어요. 아니 이게 서론이 아니에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정봉주의 벚꽃 대선에서 이제 장미 대선. 뭐 말도 멋있어. 그리고 그런 장미 대선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들으면 그냥 대선이 5월 9일 있나 보다 이러는데 정봉주 입에서 장미 대선 하면 뭔가 있어 보여. 자, 선거를 가르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 중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코미디 쇼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정봉주 정치쇼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봉도사의 핫라인. 자, 봉도사의 한라인 제일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는 분만 모시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줄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저와 함께 궁금증을 같이 질문을 던질 좋은 날의 아나운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좋은 날입니다. 예. 와! 목소리가 통통 튀세요. 예. 네. 미성년자 같아. 뭐라고요? 미성년자요? 예, 뭐라고 얼굴이 그러면서 미성년자죠. 그 다음에 얼굴이 미성년자라고요? 네. 집에 가세요, 그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맞죠? 보이는 라디오 맞죠? 네. 자, 그리고 아무거나 문제 전문가 주진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예,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알아요? 조금요. 제일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이제 다음 주 아니에요. 네. 21일 화요일 예. 9시 30분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저희가 어제 이혜훈 의원님 박근혜 전문가시죠, 그분이. 네. 초창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신 경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나갈 것 같다. 버티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찍으라고 하면 나갈 것 같다. 네. 지금 가능성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여러 예.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문답 능력이 질문하고 문답 능력이 그리고 대화하는 능력이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 떨어진다고 저는 지금 취재해온 바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로 빙글빙글 돌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제가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를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16년, 18년 이런 식으로 그 사회와 단절 그리고 친구와 단절,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성격과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계속 외면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나가지 않았던 헌재에 나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주변에서 판단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을 보도해 가지고 그걸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네. 죽을 뻔했죠, 그러고. 뭐 죽을 뻔까지는 아니고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갔었는데 네네. 그때도 저는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못 먹는 그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 중에 못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예.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한두 명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안 나갈 거다. 네. 그럼 그다음 검찰의 대응은 뭐예요? 검찰에서는 또 그 출석 요구서를 부르죠. 보내고. 그리고 다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겠죠. 사실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굉장히 빠른 생각이었어요. 계획보다도. 아니 그런데 보세요. 네. 10일 날 파면이 됐고 네. 그걸 15일 날 통보를 하면서 또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온다? 법 상식상 네. 그 형평성상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야 맞는 거죠. 예.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자, 이재용 씨가 예. 삼성의 이재용 씨가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승계와 상장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433억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주고받은 게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뇌물 공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뇌물이. 그렇죠. 뇌물이 이게 대마였어요. 특검의 가장 큰 목표가 삼성이나 대기업의 뇌물죄를 적용한다. 적용을 해서 뇌물죄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서 누구를 구속시켜서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가겠다는 게 1차 목표였는데 1차 네.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근데 공여자가 구속됐으니까 수수자는 그냥 당연히 구속입니다. 수수자는 죄질이 한 3배 정도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커서요. 공여자는 실질적으로 뇌물 공여는 그 세진 않아요. 물론 사업가들이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이권을 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뇌물 수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지금 재판에 붙이면 검찰이 구형이 15년이 넘어갑니다. 15년. 네. 그래서 뇌물 수수니까. 네, 뇌물 수뢰. 이거는 뇌물 공여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수사를 하지 않고서라도 예. 구속하는 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되는 게 이게 명확하게 그냥 심플한 법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고 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될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믿을만하다. 예. 검찰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우병우라인입니다. 직계입니다. 지금껏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뇌물 수사도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영렬 지검장이 그냥 바로 수사를 맡고 나서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겠다. 다른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했죠. 이미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압수수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수사에 정원해도 가지 않을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간다면 굉장히 큰 승부수죠. 간다면 네. 간다면 자,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검찰이 하는 대화 수준이 네. 저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대화하는 수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일상사에서 서로 각자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뭐 잘하죠. A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B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정몽준 그 국민통합 21 후보와 그때는 바깥에 창당을 하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얘기할 때도 예. 정몽준 후보가 얘기를 던졌을 때 박근혜 의원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과 같이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정몽준 후보가 던지면 그것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를 하느냐. 계속 그 얘기만 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질의응답이 굉장히 좀 엉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시절 몇 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는데 대답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대답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변호인 옆에 앉으면 상의하면서 잘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하나 보죠. 근데 모든 걸 물어보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그러네. 그리고
Q&A를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검찰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사적인 거나 다른 쪽에서 던져서 무너뜨리면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네. 이분은 말을 마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구? 그게 그 박근혜 자백이 될 수가 피의자를 있다. 예, 발목을 잡아서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11시 59분 한 30초쯤 됐을 때 네. 점심은 뭘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장에 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밥을 보통 사람이 먹는 거에 3분의 1 정도를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먹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먹는데 네.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TV를 보고 혼자서 먹는 것이 버릇인데 아, 그래서 혼밥을 계속 하셨네. 그래갖고. 저랑 같으시네요. 그리고 뭐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저도 혼밥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는 반찬 그리고 어떤 음식만 계속 먹기 때문에 검찰청 음식 그 밥은 그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95년도에 소환됐을 때 네. 도시락을 쌓았다 그래요. 네. 어? 아마 비서들이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그날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청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가보면 밥 먹기 싫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요? 네. 난 조사받으면서 왜? 밥두 그릇씩 달라 그래갖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이 10명에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12시쯤 밥 먹고 네. 한 3시 반쯤에 짜장면 또 하나 시켜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시켜주는데 표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아, 이 양반이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18시간 조사받고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윤남수, 유준호는 이제 유벨 같이 설립한, 유배를 같이 설립한 했죠. 사람이죠. 최순실 자, 정윤회하고 같이 우리 했죠. 이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와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준호 씨는 네. 정윤회 최순실이 92년도에 최초로 독일에서 회사를 세울 때 3인 공동명의로 세우는데 정윤회, 최순실, 유준호라고 하는 분이 같이 있었던 분이죠. 예, 같이 사업을 했고요. 같이 예. 오사카라는 식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준호 이분과 윤남수 씨 관계, 윤남수는 또 누구냐 하는 걸 또 설명을 자, 해줘야지. 윤남수 누구예요? 씨는 네. 예. 윤남수 씨는 그 아까 파독 강부의 대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의 아들 데이비드 윤이 어? 지금 데이비드 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그 정유라를 도와주고 있는 네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소격자. 소개된 네. 분이 데이비드 윤인데 그분이 윤남수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아들입니다. 임정평 씨가 41년생이고 네. 독일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온 원조 독일 유학파예요. 네네. 정평이 나신 분이었죠 네. 거기서. 그리고 그분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 윤남수. 네. 파독 광부였고. 파독 광부였었죠. 네. 그다음에 유준호. 네. 유준호도 파독 광부였었죠. 유준호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독 강부였었던데 윤남수, 유준호 이런 분들을 초창기에 유학 갔던 임정평 씨가 걷어준 거예요. 걷어서 저 최순실 씨를 소개시켜 준 거죠. 최순실 씨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유준호 씨는 92년도에 최순실 씨와 같이 사업을 하니 네. 윤남수, 유준호 이런 분들이 행동대원으로 최순실을 도와주는 이런 관계였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남수의 아들 네. 데이빗 윤은 지금 이제 아직도 30대 후반 40대죠 40대 40대. 40대인데 아직도 정유라의 조력자입니다. 몸종 비슷하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요? 네네. 좋은 나래 씨가 정리가 되면 다 정리가 네 돼. 확실하게 정리됐어요. 좋은 나래 씨가 방송계 중위예요. 그래요? 시사계. 방송계가 아니 이게 시사계. 중의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드레스덴에서 연설하죠. 연설하시고 2013년 그다음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독일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저 인맥들이 관여했고 기획한 겁니다. 윤남수 씨는 최순실 씨가 올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오빠였고요. 오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남수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남수 씨를 삼촌이라고 삼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훈 판사는 지금 어디에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 재판을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본다면 이렇게 이 반전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직접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이영훈 판사가 이렇게 해명 자료에 자기가
최태민 씨를 한 번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을 독일에 소개한 사람이 임정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80년대에도 최순실 씨와 최순실 집안을 계속 돕고 있었어요. 임정평 씨하고 이영훈 판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영훈 판사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아, 장인어른이다. 네. 아, 그 얘기를 해야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 이영훈 부장판사가 부담된다고 교체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공점에 와 있다 예. 이런 뭐 각종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검찰이 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박근혜 대통령을 세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네. 그물코를 크게 엮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게. 영장이 한 번만 기각된다면 예. 네. 다시 치기가 힘들다.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치성 그리고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장미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여기까지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21일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지금 반반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출석을 해서 네. 출석을 하면 일단 그리고 피의자인데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동정 여론이 조금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 정치적 쇼는 최근에는 좀 잘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집권 여당이 굉장히 잘하던 부분이어서 예. 가서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하고 네.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끌려갑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검찰 생각을 수사가 꼬여버리죠. 네, 그 생각을 박근혜 측근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판사에 지금 뭐 삼성 판사가 이영훈 부장판사였는데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최순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사위라는 거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죠, 그거를. 네네 네. 맞아요. 네. 이 임정평 교수라는 사람이 41년생인데 65년부터 독일에서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 초창기입니다. 독일파구나. 네. 예. 그런데 이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마인츠에서 공부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서 사단법인 제독 한인 총연합회를 꾸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독일에 있는 파독된 사람들이 만나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대부인데 이분이 73년, 74년에 그 한인 회장도 합니다. 제독 한인 총연합회. 그런데 최태민, 임선희 이분한테 최순실을 맡겨서 최순실이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가장 거물이라고 했던 분이 양혜경 씨 아니에요? 양혜경 씨는 최근에 삼성의 본부장이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연결이 된 인물이고. 정유라의 승마 그리고 최근에 그 근거지를 독일로 가면서 그걸 뒤를 봐주던 사람이 양혜경 사장이었고 네. 원 뿌리는 임정평 씨네. 이분을 통해서 최순실이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파독 광부의 대부이고 그 제독 한인회장을 지내는 윤남수 씨한테 예. 첫 소개를 하는데 쓰리스타에 딸을 보낼 테니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임정평 씨입니다. 그 윤남수 씨, 유준호 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최순실 인맥의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윤남수